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김병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도 좀 들을 겸해서 저희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굳은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이미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해서 좀 간단히 하고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 그다음에 발제 토론을 듣는 걸 중심으로 오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북도하고 남도가 갈라질 때 이제 제3의 선택지로 서울을 선택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 편입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됐는데 사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 서울 편입을 추진할 때 가장 이유는 뭐냐면 경기 남북도가 갈라지는 때에 우리 김포가 참 남도든 북도든 속하기가 되게 애매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우리 김포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 남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남도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 가면 행정구역이 완전히 김포시는 뚝 떨어진 섬이 됩니다. 광역시도 중에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떨어진 곳을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시도는 없습니다. 섬 빼놓고요. 그러니까 북도를 가면 저희만 원래 북도의 기준은 한강입니다. 한강에 이북도시 10개를 했는데 저희를 북도로 포함시키면 사실 우리 시만 한강으로 단절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50년 넘게 철책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산대교. 그래서 이 북부권하고 저희가 생활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다음 넘겨보세요. 실제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붙어 있는 곳은 인천하고 서울입니다. 오히려 큰 인접지가.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쭉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다들 반대가 많았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하고 모양은 좀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이런저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남북도나 이 지도를 보셔서 그렇지만 남도나 북도에 속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시가 한 10년 동안 인구가 한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유입을 됐는데 대부분이 서울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권을 서울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생활권하고 일치시키는 측면에서도 서울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서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다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총선용 아니냐, 왜 선거 앞두고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총선이나 선거 앞두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북도가 시작되면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제3의 대안으로 서울 통합을 준비해 왔고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달에 이제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의뢰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남도든 북도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북도 출범에 맞춰서 서울로 편입하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서울 편입 문제를 조금 서두르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로 편입했을 때 이제 서울시가 뭐가 좋고 우리 시가 뭐가 좋은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 다른 거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김포를 이제 통합했을 때에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서울이 해양 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은 한강으로 이제 한강만 갖고 있는데 해양 도시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김포를 저희가 많이 통합을 하면 서울이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해양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천만이 무너지고 다소 노쇠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도약이 기회가 되고요. 세계적인 도시들이 대부분 항구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가 성장하기 때문에 서울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 최근에 몇 년 됐지만 상해 같은 경우에도 푸동항, 완전히 갯벌밖에 없던 이 푸동항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물동항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이 이제 김포를 품었을 때는 이 가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면적이 서울의 한 46%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의 60%가 지금도 가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대규모 토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이 대공원 하나 더 짓겠다, 그다음에 뭐 예술의 전당 하나 더 짓겠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 한 40만 평씩 필요한데 서울 시내 40만 평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때 결국 김포는 가용지가 많습니다. 이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한강을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해가지고 저희 그 고촌까지 서울 경계까지 한강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구까지 이어지고 추후에 저기 바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한강 전체적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저희하고는 한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김포시는요, 뭐 당연히 서울이 해양도시로 진출을 하고 탈바꿈할 때 저희는 지금까지 경기도의 변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지만 뭐 40년, 50년 넘도록 저희는 경기도의 변방으로 존재했는데, 해양도시 서울이 될 경우에는 저는 해양도시 서울에서는 중심이 됩니다.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 들어설 때는 우리 김포에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서울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게 교통이지 않습니까? 교통, 문화, 복지, 이런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들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삶이 또 다른 약간의 뭐 처음 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대표적으로 교통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것을 서울 시민의 편익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제한했던 게 사실인데, 우리가 서울이 편입되면 이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되는 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것만 있느냐, 지금 이제 좋은 걸 말씀드렸는데 좋은 것만 있느냐,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 중에는요, 사실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가 있냐면, 저기 보이시는 농어촌 지역의 뭐 대입 혜택 축소, 세금 혜택 축소 규제 강화,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읍면이 사라질 경우에 지금의 법에는요, 광역시에 서울특별시에 읍면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을 설치할 수 있지. 그 읍면이 사라질 경우에는 저 세 가지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 김포하고 서울통합법이라고 하는 이 특별법에 읍면을 그대로 존치하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읍면의 혜택이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될 수 있는 팩트, 읍면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담았기 때문에 사실 해소가 됐습니다. 이건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수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세수가 줄은 건 사실이죠. 주머니가 줍니다. 왜냐하면 세금, 지방세 항목 6개 중에서 4개를 서울시가 직접 걷어가고요, 우리 시는 2개만 걷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준다고 하는데 세출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지출도 줍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택, 상하수도, 그다음에 교통 문제, 뭐 버스, 뭐 이런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 예산이 서울에서 직접 지출을 합니다. 우리 시가 지출하던 것을 지출하지 않고 서울이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도 줄지만 지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지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씀씀이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세수가 감소되는 건 맞지만 세출도 감소되기 때문에, 지출도 많이 하던 걸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세수만 볼 것이 아니라 지출까지 같이 보면 문제는 없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자치권 축소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자치권은 축소됩니다만은 이 권한이 서울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럼 우리 시가 완전히 권한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안권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속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상적으로 주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조항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도로 깔고 주택을 짓고 문화시설 조성하는 주체가, 이것이 김포시가 됐든 김포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주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도로가 깔리느냐, 시설이 들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간담회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도로, 여기 있는 시설들이 누가 짓는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시비라고 말씀하세요. 시에서 짓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것은 국비가 있고요. 어떤 민간이 있고 어떤 건 시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의 자치권의 문제는 서울시와 김포시라는 또는 김포구라는 이 행정 조직 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자치권 축소된다고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혐오시설 설치 우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얘기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서울시장조차도 인접 통합되는 지자체 혐오시설 옮기지 않겠다고 그 약속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혐오시설이라도 해도 뭐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도 자치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 구청장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령 만약에 뭐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어떤 변화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지 지금 우리가 내일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지금 서울로 편입할 거냐, 남도로 갈 거냐, 북도로 갈 거냐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 결정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전에 5호선 들어올 때 금폐장 때문에 우리 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때 금폐장이 별것 아니라고 인정했으면요. 지금 5호선 공사 반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폐장 때문에 딱 5년을 놓쳤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폐장이라고 막 떠들고 다닐 때 그거 저희가 금폐장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먹혔어요. 왜 그 포크레인 깨고 먼지 나고 진동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폐장 아닙니다. 금폐장은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를 타이밍 벨트에 넣어가지고 재활용 모래 만드는 시설, 이게 금폐장이죠. 영상에서 보셨던 그 먼지 나고 깨는 업체는 수집 운반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때 이미 별것도 아닌 금폐장, 한강 EMP라고 대구에 가면 15,000평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은 4,800평밖에 안 됐습니다. 15,000평이 하고 있는데 4,800평 맞겠다고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금폐장을 저희가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죠. 그때 시청에서도 방관했었고 그 바람에 5호선이 5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지도 않을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은 우리 미래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저희가 발표가 됐을 때 뭐 경기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투표를 해야 된다,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받고 도지사 허락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법에는요 딱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법 통과시키면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법 통과시키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하나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동의가 아닙니다.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의회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울시 의회든 경기도 의회든 김포시 의회에 너네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가 아니고요. 이 청취한 의견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심의해서 방망이 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주민의회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지만 별도의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김포 시민들 투표해가지고 투표했는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면 됩니다. 거기에도요 주민투표 대상이 뭐 김포시가 서울로 통합되는 문제인데 경기도민을 전체를 할 거냐, 대한민국을 전체를 할 거냐, 김포시만 할 거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구역 편입하고 했던 과정을 보면 한 30여 차례 있는데요. 이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항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만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광화도 넘어갈 때 광화 주민만 했고요. 검단면이 넘어갈 때 검단면 사람들만 했습니다. 김포 국민 전체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서울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때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김포 시민만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 투표해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심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김포는 서울로
통합됩니다. 절차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이런저런 절차가 많다고 나오는데요. 이거 사실 다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다음 주 지난번에 11월 16일 날 특별법은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연내에 저희가 이제 그 행안부에 저희 이제 주민 투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뭐 2월 10일 이전에, 늦으면 뭐 총선 이후에 주민 투표가 될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의견이 반반 정도밖에 안 나오면은 심의할 때 통과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의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아무리 그 국회의원들이 당을 달리한다 해도 당을 떠나서 김포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외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기 북도나 남도에 대한 모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 보십시오.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만 봐준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김포시에 처한 입장만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준다면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은 뭐 서울 편입 반대하시는 분 많습니다. 뭐 생각보다 뭐 여러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지사가 지금 남도 북도 나눈다 하는데 서울로 편입을 반대하면 남도나 북도 중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선택지가 다시 서울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답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남도든 북도는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북도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서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서울과의 통합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간단히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뭐 워낙 간담회도 했는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기도가 우리 시가 이제 서울로 편입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가 구가 되면 세수가 줄고 자치권도 줄고 그다음에 규제도 강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노원구가 인구 50만 넘어서 자치권도 생기는데 그다음에 세수도 늘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도 완화됩니다. 노원구가 아니라 경기도 노원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강서구가 옛날 강서구가 아니죠. 마곡 들어가지고 LG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세수도 많아졌습니다. 인구도 70만 다 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강서구가 아니라 경기도 강서시로 독립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서 구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어거지일 뿐이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서울과 경기도의 브랜드 싸움에서 사실은 경기도가 졌다라고밖에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경기도가 말하는 것이 좀 주장이 비현실적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제도 개편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우리 정부나 전체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행정제도 개편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만은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한 30년 됐습니다. 사실은 이 신도시들이 수도권의 우리 한강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들은 사실은 서울이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울 사람들 오셨어요. 이거 서울이죠. 서울 사람이 이주해서 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역대로 정권이 항상 정치적으로 뭘 주장했냐면 서울 팽창을 억제했다는 당위성을 항상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마치 서울 팽창을 못 막으면 정권이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항상 서울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켜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서울 시민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계속 서울로 묶어놓으면서 지금의 서울로 우리는 서울을 비대화시킨 게 아니고 비대화된 것은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국민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이 신도시 주민들한테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버스는 누가 됩니까? 경기도에서 됩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죠. 최근에 제가 기후 동행 카드를 협약에 체결했습니다. 그 한 이유는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경기 패스보다 서울에서 쓰는 서울카드가 더 유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겁니다. 서울을 하시든 경기도를 하시든. 왜냐? 서울 패스가 더 유용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서울 패스를 못 쓰고 경기 패스만 쓰라고 한다면 쓰는 사람 별로 없을 수 있죠. 손해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저희가 서울 패스를 도입하니까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미 제도나 어떤 정책들은 서울 정책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히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가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지사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서울로 써야 되는 교통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체적으로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정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가 서울과 통합하는 문제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실례로 저는 뭐 그 이야기도 합니다. 검단 쪽도 30년 전에 그 김포시에서 떨어져서 인천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전 지금이라도 검단이 다시 김포로 환원한다 그러면요, 검단 손잡고 서울로 갈 생각이 있습니다. 검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천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나라빗길로. 근데 풍무등하고는 완전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권을요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단도 만약에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 손잡고 서울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이거는 사실 검단 가서 받아야 되는 박수인데 여기서 받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서울과의 공동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셨던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크게 지적을 하고 체킹을 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가 또 지내시다가 또는 또 문제점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조율하고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반을 당분간 쭉 이어가면서 저희가 서울하고 통합될 때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모아주시고 또 모아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가 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병수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